오늘은 20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포항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포항 지진이 참 보기보다는 많이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주 쪽보다는 큰 지진은 아니었어요. 힘은 약했는데 그런데 이제 포항 쪽에 지반이 무르다잖아요. 경주는 이제 단단하고 그 무른 데다가 지진이 일어난 그 지점이 조금 얕았어요. 포항이. 그리고 또 도심에 좀 가까웠단 말이에요. 경주는 저 먼 촌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뭐 2배, 3배 더 훨씬 큰가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날이 추워졌잖아요. 경주 지진 났을 때는 이제 9월 초였습니다. 그렇게 좀 낮죠. 9월 12일인가요? 그런데 이 지진은 지금 한참 이제 맹추위가 닥쳐올 그 겨울 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난을 당하는 이재민들이 아주 더 힘들죠.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충분한 이제 지원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오늘은 어떤 조직이 커져 가는데 이 단체가 커져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조직이 이루어지고 커져가고 힘을 모아가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주의해야 되고 또 그 단체가 깨질 때는 어떻게 깨지고 그 단체가 성해지는 과정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세상은 또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27일 공판이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27일.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죠. 근데 국선 변호인이 누구냐 하고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공판 재개의 날 그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그 대표가 전남 구례 출신의 환경단체 변호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 2차례 접견 거부했어요. 뭐 접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접견 안 했겠죠. 거기 접견해서 공판할 바에야 왜 그 전에 변호인단이 사임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공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4번 공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가 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2번이라면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줄이든 느리든 그건 알아서 그쪽에서 할 일인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몸이 좀 괜찮을 때 출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출석해서 나가게 되면은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선 변호 몇 개 넣을 것도 없고 어떻게 했냐 이제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을 테니까 법리적으로도 또 그만큼 또 많이 이제 듣고 해서 알 테니까 자기 변호 자기가 하면 돼요. 이 일이 이렇게 실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걸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냐면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거기서 발언하면 그 부분을 어떤 언론은 가감없이 보도해 줄 거고 어떤 언론은 좀 빼고 넣고 하면서 보도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국민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변호인 입을 빌린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뭐 법으로 죄가 있냐 없나 지금 따지는 그런 공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한테 호소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법으로만 따지면은 그냥 이거는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재판에서 논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이니까 그러니까 국민한테 호소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국민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수록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긴가민가 하는 국민들 등등 이런 경우는 그게 호소력이 있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민을 향해서 직접 호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때 이제 정규제 TV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대담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와 같이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법리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탁탁 정말로 이제 공판 중이니까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박을 해야 돼요. 검찰이든
뭐 재판부든 반박해서 실제로 들어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적고요. 이 어떤 조직이 커져가는 데는 항상 잡음도 많고 난관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더구나 커져가고 길어져 간다면은 여러 분탕이 끼어들고 방해 공작도 있고 와해시키려고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뚫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서 모든 그 저변을 넓혀가고 힘을 키워가고 하면은 그 단체는 이제 커지고 승승장구해가고 그렇죠. 과거에 운동권이다 그 단체를 키워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체를 키워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원래 서로가 잘해보자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하고 또 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거든. 전부 그런 사람이 끌어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이 뭐겠으면 간단히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왜 모였냐 이게 강령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고 그 모이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 가서 씨름을 하러 가든 구경을 가든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강령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애국 나는 그것 때문에 나갔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게 강령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모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강령 아닙니까? 반드시 그 강령에 또 들어가야 돼. 실제 강령에도. 그리고 또 딴 게 있으면 그것도 강령이고 그렇죠? 정의 바로 잡아야 돼 하면 그게 또 강령 아닙니까? 강령이 뭐 별겁니까?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모였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였지 다른 뜻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게끔 힘을 모으고 유대를 강화하고 결속을 강화해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것은 이제 차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모아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령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강령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니까 장애가 되니까. 그럼 또 외부에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분탕을 한다.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강령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밀리면 강령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부에서 집행부라든지 리더 그룹들이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책을 범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규칙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겠죠.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죠. 규칙. 근데 규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규칙도 상중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중간치, 이제 그보다 뭐다 약한 거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한 거는 뭐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좀 의견 충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이제 약한 거. 약한 거예요. 그렇게 징계는 이제 약한 징계가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아까 말한 강령을 깨버릴 수 있다. 단체가 와해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 조직이 깨질 수 있다. 뭐 그것도 큰 거이 돼버린 겁니다. 같은 거라도 사안이 크게 해석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건 중요한 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약한 거죠. 그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그 그룹 내에서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 또 아니면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조직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죄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이거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추종하는 모든 사람이 흩어질 우려가 있고 신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분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이 경우는 큰 거죠. 그때는 중징계 이제 그건 중징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범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강령을 잃을 수가 없고 그렇죠.
강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든지 힘이 커지고 더 모여야 되고 또 유대가 찰떡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끌어 가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상중하 어디에 속할까? 아니면은 내가 혹시 하를 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야 되고 잘 이제 스스로 살펴봐야죠. 내가 지금 이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냐 아니면은 깨려는 행동을 하고 있냐. 그리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앞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대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융화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볼 때 방금 말은 상중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누가 더 잘못하고 있구나. 누가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 이게 보이는 거다 이거죠. 그냥 옳으니 맞으니 이 차원에 보면 그게 뒤집혀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중요한 걸로 여겨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단체를 이루고 있는 요원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그 결집력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서로 믿음, 신뢰, 유대거든요. 믿음, 신뢰로 꽉 포장된 유대. 이것이 없으면은 참 그거는 오합지졸이고 모래산이죠. 모래산, 모래탑, 유대.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운동권, 뭐 민주화 운동이다, 무슨 또 한쪽이 자익운동이다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결속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탄압도 받고 견제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풍파를 이기고 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속 그런 그 집단이 결속력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속을 하기 위해서 유대를 강하게 해서 베리벨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행하고 실천했다 이거예요. 정말로 피를 나오는 행제보다도 더 가까워야 되니까 더 가까워야 되거든요. 저 사람 일이 내 일이고 저 사람이 피해를 보면 내가 피해 보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감옥 가면 나도 가는 것이 이 정도 돼야 바로 이제 유대가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흔들려고 가지가지 어디를 공격해도 그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성이 내로남불도 돼요. 내로남불. 자기들은 노면서고 남은 막 불륜하고 공격하는 게 안 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내에서 무슨 잘못이 나와 가지고 밖에서 공격하면 그건 그냥 전부 변호하고 방어하는 거죠. 뭘 저질러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가족은 그렇게 변호하잖아요. 이제 그런 심리죠, 그게. 그렇게 단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밖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나서 가지고 막 서로 이건 잘하니 뭐든 공격한다면 그놈 단체는 그건 안 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운동권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서로 아까 말한 신뢰를 깰 수 있거나 무슨 이간이 되거나 이런 건 자기들끼리 이제 중하게 처벌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밖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는 막 철저히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단체는 그래야 강해지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리란 거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정치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무슨 비자금이 뭐니 화살이 이제 대장한테 갈 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담당했던 사람이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입 닫아버리고 감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장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미루지를 안 하죠. 전부 자기가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의리가 있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5년이고 10년이고 서로 형제보다 가깝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그 대장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죠. 내가 감옥 가더라도 대장이 살아야 내가 산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의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래 보세요. 이거 내가 불어가지고 대장이 죽으면 나는 산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의리 배반해 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서로 이해관계 얽히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밀접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만나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사람 좋아 보이고 의리도 있어 보이고 신뢰도 간다. 그러니까 내 저 사람한테 맡기자. 이래도 맡겼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유사시에 과연 그 사람이 의리를 지키고 안 불겠냐 이게 불어버려요 그런 경우는. 왜냐 깊은 유대가 아직 없으니까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대장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 차원이 아니거든. 그래서 불어버린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대장한테 그냥 덤태기 씌우고 만다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관계, 이해관계 이것이 전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이제 기행정적으로 이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원래 붕괴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이제 비우고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뭐냐? 서로 친해지고 믿고 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 일은 그 상중하 규칙에 의해서 엄밀히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공격 들어온 건 같이 방어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조직의 생리는 그렇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지면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밖에서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해도 흔들어요. 뭐 내 편인 척 같은 편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 잘한다 잘한다 해놨다가 딱 거기에 기운이 몰리게 해놓고는 거기서 살짝 뭔가 실수 보이면 바로 그 지점 공개해가지고 흐트러 버린다니. 그럼 추종자가 전부 고마 신심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단체의 맥을 못 쓰거든. 그렇게 해서 분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동참하고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걸 잘 보고 그런 생리를 잘 보고 그 막 휩쓸리면 안 돼요. 이 저쪽 말이 맞아 절로 또 이쪽 말이 맞아 이쪽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내가 왜 그런데 동참하고 응원하고 나가고 있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지? 그럼 그 목적을 이루는데 저러다 보면 잘 될까? 사람들이 신심 날까? 참여할까? 더 늘어갈까? 아니면 반대로 줄을까? 이런 거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보일 거 아니에요. 뭐 맞으니 틀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을 깨버리는 쪽과 깨지 않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전부 생각해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기도 하면은 앞장선 사람은 또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또 막 공격한 사람은 또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다시 뭉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일을 이제 맡은 분야가 별도로 자기가 좀 잘하는 분야만 서로 맡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저 위에 가고 내가 다 알아서 하란다 하면은 이건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가 익힌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응하하고 나가지고 그 능숙한 분야만 맡고 그 옆에는 넘보면 안 된다니까요. 넘보면 안 돼. 그래서 대장할 사람 따로 있고 참모할 사람 따로 있고 기술적으로 할 사람 있고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볼라 하고 막 명리심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규칙으로 딱 제어를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또 단체가 커지고 형성되고 핵심 힘이 뭐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은 선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은 파워 힘으로 움직입니다. 파워 힘이 모이는 것이 바로 강력한 유대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냐 이것이 바로 그 힘이 가는 방향이에요. 크기고 그것이 약하면 눌리는 거고 강하면 올라서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기왕이면 수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베풀고 이런 쪽으로 써지면 그 힘은 점점 엄청나게 커지고 홍복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반대로 나무 자유를 깨뜨리고 평등을 깨뜨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뺏고 이쪽으로 힘이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암울해지고 결국은 몇 배의 큰 과보가 덮쳐서 그 자리를 깨버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것뿐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야 되고, 잘 이제 스스로 살펴봐야죠. 내가 지금 이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냐 아니면 깨려는 행동을 하고 있냐. 그리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앞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대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융화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볼 때 방금 말한 상중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누가 더 잘못하고 있구나, 누가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 이게 보이는 거다 이거죠. 그냥 옳으니 맞으니 이 차원에 보면 그게 뒤집혀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중요한 걸 여겨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단체를 이루고 있는 요원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그 결집력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서로 믿음, 신뢰, 유대거든요. 믿음, 신뢰로 꽉 포장된 유대. 이것이 없으면은 참 그거는 오합지졸이고 모래산이죠. 모래산, 모래탑. 유대.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운동권, 뭐 민주화 운동이다, 무슨 또 한쪽이 자익 운동이다,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결속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탄압도 받고 견제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풍파를 이기고 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속 그런 그 집단이 결속력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속을 하기 위해서 유대를 강하게 해서 베리벨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행하고 실천했다 이거예요. 정말로 피를 나오는 행제보다도 더 가까워야 되니까, 더 가까워야 되거든요. 저 사람 일이 내 일이고, 저 사람이 피해를 보면 내가 피해 보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감옥 가면 나도 가는 것이, 이 정도 돼야 바로 이제 유대가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흔들려고 가지가지 어디를 공격해도 그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성이 내로남불도 돼요. 내로남불. 자기들은 노면수고 남은 막 불륜하고 공격하는 게 안 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내에서 무슨 잘못이 나와 가지고 밖에서 공격하면 그건 그냥 전부 변호하고 방어하는 거죠. 그럴 것도 없고, 어떻게 했냐, 이제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을 테니까 법리적으로도 또 그만큼 또 많이 이제 듣고 해서 알 테니까 자기 변호 자기가 하면 돼요. 이 일이 이렇게 실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걸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냐면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거기서 발언하면 그 부분을 어떤 언론은 가감 없이 보도해 줄 거고, 어떤 언론은 좀 빼고 넣고 하면서 보도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국민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변호인 입을 빌린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뭐 법으로 죄가 있냐 없나 지금 따지는 그런 공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한테 호소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법으로만 따지면은 그냥 이거는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재판에서 논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이니까. 그러니까 국민한테 호소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국민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수록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긴가민가 하는 국민들 등등, 이런 경우는
그게 호소력이 있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민을 향해서 직접 호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때 이제 정규제 TV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대담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와 같이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법리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탁탁 정말로 이제 공판 중이니까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박을 해야 돼요. 검찰이든 뭐 재판부든 반박해서 실제를 들어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적고요. 이 어떤 조직이 커져가는 데는 항상 잡음도 많고 난관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더구나 커져가고 길어져 간다면은 여러 분탕이 끼어들고 방해 공작도 있고 와해시키려고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뚫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서 모든 그 저변을 넓혀가고 힘을 키워가고 하면은 그 단체는 이제 커지고 승승장구해가고 그렇죠. 과거에 운동권이다 그 단체를 키워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체를 키워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원래 서로가 잘해보자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하고, 또 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거든. 전부 그런 사람이 끌어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기서 발언하면 그 부분을 어떤 언론은 가감 없이 보도해 줄 거고 어떤 언론은 좀 빼고 넣고 하면서 보도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국민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변호인 입을 빌린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뭐 법으로 죄가 있냐 없나 지금 따지는 그런 공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한테 호소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법으로만 따지면은 그냥 이거는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재판에서 논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이니까. 그러니까 국민한테 호소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국민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수록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긴가민가 하는 국민들 등등 이런 경우는 그게 호소력이 있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민을 향해서 직접 호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때 이제 정규제 TV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대담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와 같이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법리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탁탁 정말로 이제 공판 중이니까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박을 해야 돼요. 검찰이든 뭐 재판부든 반박해서 실제를 들어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적고요. 이 어떤 조직이 커져가는 데는 항상 잡음도 많고 난관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더구나 커져가고 길어져 간다면은 여러 분탕이 끼어들고 방해 공작도 있고 와해시키려고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뚫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서 모든 그 저변을 넓혀가고 힘을 키워가고 하면은 그 단체는 이제 커지고 승승장구해가고 그렇죠. 과거에 운동권이다 그 단체를 키워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체를 키워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원래 서로가 잘해보자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하고, 또 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거든. 전부 그런 사람이 끌어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이 뭐겠으면 간단히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왜 모였냐 이게 강령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고. 그 모이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 가서 씨름을 하러 가든 구경을 가든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강령입니다. 바로 였고요. 이 어떤 조직이 커져가는 데는 항상 잡음도 많고 난관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더구나 커져가고 길어져 간다면은 여러 분탕이 끼어들고 방해 공작도 있고 와해시키려고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뚫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서 모든 그 저변을 넓혀가고 힘을 키워가고 하면은 그 단체는 이제 커지고 승승장구해가고 그렇죠. 과거에 운동권이다 그 단체를 키워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체를 키워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원래 서로가 잘해보자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하고, 또 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거든. 전부 그런 사람이 끌어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이 뭐겠으면 간단히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왜 모였냐, 이게 강령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고. 그 모이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 가서 씨름을 하러 가든 구경을 가든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강령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애국, 나는 그것 때문에 나갔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게 강령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모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강령 아닙니까? 반드시 그 강령에 또 들어가야 돼. 실제 강령에도. 그리고 또 딴 게 있으면 그것도 강령이고. 그렇죠? 정의. 바로 잡아야 돼 하면 그게 또 강령 아닙니까? 강령이 뭐 별겁니까?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모였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였지 다른 뜻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게끔 힘을 모으고 유대를 강화하고 결속을 강화해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것은 이제 차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모아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령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강령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니까, 장애가 되니까. 그럼 또 외부에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분탕을 한다.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강령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밀리면 강령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부에서 집행부라든지 리더 그룹들이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책을 범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경주 쪽보다는 큰 지진은 아니었어요. 힘은 약했는데, 그런데 이제 포항 쪽에 지반이 무르다잖아요. 경주는 이제 단단하고 그 무른 데다가 지진이 일어난 그 지점이 조금 얕았어요. 포항이. 그리고 또 도심에 좀 가까웠단 말이에요. 경주는 저 먼 촌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뭐 2배, 3배 더 훨씬 큰가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날이 추워졌잖아요. 경주 지진 났을 때는 이제 9월 초였습니다. 그렇게 좀 낮죠. 9월 12일인가요? 그런데 이 지진은 지금 한참 이제 맹추위가 닥쳐올 그 겨울 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난을 당하는 이재민들이 아주 더 힘들죠.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충분한 이제 지원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오늘은 어떤 조직이 커져가는데 이 단체가 커져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조직이 이루어지고 커져가고 힘을 모아가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주의해야 되고, 또 그 단체가 깨질 때는 어떻게 깨지고 그 단체가 성해지는 과정,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세상은 또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27일 공판이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27일.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죠. 근데 국선 변호인이 누구냐 하고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공판 재개의 날 그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그 대표가 전남 구례 출신의 환경단체 변호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 2차례 접견 거부했어요. 뭐 접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접견 안 했겠죠. 거기 접견해서 공판할 바에야 왜 그 전에 변호인단이 사임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공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4번 공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가 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2번이라면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줄이든 느리든 그건 알아서 그쪽에서 할 일인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몸이 좀 괜찮을 때 출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출석해서 나가게 되면은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선 변호 몇 개 넣을 것도 없고 어떻게 했냐. 이제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을 테니까 법리적으로도 또 그만큼 또 많이 이제